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잘난 체 하는 욱군입니다. 6월 23일 월요일 오전 9시 34분입니다. 이재명 당선자가 나토 정상회의에 불참하겠다고 저는 어느 정도 예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G7 캐나다에서 있었던 G7 정상회담 거의 뭐 초청이 됐는지 어쨌는지 참 그것도 의문스러운데 일단 그쪽에선 그렇게 주장하니까요. 참석을 해가지고 정말 개망신을 당한 거거든요. 이게 사람이라면은 그 분위기를 못 느낄 수 있겠습니까? 이재명 당선자가 사람인데 여러 가지 유튜브에 올라오는 영상들 보면 막 진짜 손가락질 하는 장면도 있고, 그다음에 그 영국 총리인가 누구예요? 그 사람이 캐나다 총리인지 뭔지 그 통역사를 먼저 대통령인 줄 알고 악수를 했다. 이제 이런 해프닝이 벌어졌다. 이제 그런 내용들 나오죠. 이제 늘 말씀드리지만 이 중앙 방송국들 뭐 MBC, KBS, JTBC 이런 데선 그거 아마 방송 안 할 겁니다. 저는 보지도 않지만 그 방송들은 절대 안 할 거예요. 그거 참 웃기는 얘기죠. 그런데 저는 이제 그때 그 영상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과연 의도적이냐? 저는 의도적이라고 봅니다.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고 봅니다. 통역사를 대통령으로 착각을 했다. 이제 그렇게 나오는데, 그리고 먼저 악수를 건넸다. 제가 보기에는 그 미국에는 그 비꼬는 문화가 있죠. 이 영어 단어로 sarcasm이라고 하는 그 비꼬는 그 농담도 꼭 비꼬아서 하는 그 스타일이 있어요. 그것처럼 그거를 의도적으로 그렇게 비꼰 것이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게 단순한 실수일까?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이제 이재명 당선자를 비꼰 거죠. 이렇게 실수인 척하면서 너는 대통령 아니잖아. 이제 이런 의미죠.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또 네가 좀 이상한 거 아니냐, 이제 삐뚤어지게 왜 그렇게 보냐. 아닙니다. 제가 보기엔 그게 맞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어찌됐건 이재명 당선자는 그 당시에 거기 이제 G7에 이제 대통령 놀이하러 갔는데 기분 좋게 갔을지도 모르죠. 내가 이제 대통령이다. 두 부부가 갔다가 정말 개망신을 당하고 왔는데, 그러면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재명 본인의 심정은 어땠을까 그런 거예요. 사람인데 그걸 못 느꼈겠어요. 완전히 그냥 사람 취급 안 하고 그냥 이재명 당선자가 돌아올 때 당시 표정이 썩어 있었죠. 사람인데 어찌 안 그러고 기가 확 죽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 저는 그 기분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왠지 완전히 그냥 따돌림 당하고 사람 취급 안 하고 계속 비꼬아서 그 사람들이 직접 대고 넌 당선자 아니야 이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통역사한테 가서 악수하는 척하고 미안해요 이런 식으로 한 거죠. 난 대통령인 줄 알았어요 이렇게 한 거죠. 그걸 당하고 왔어요. 그런데 어떻게 나토 정상회의에 또 가겠어요. 사람인데 그거 못 갑니다. 제가 보기엔. 진짜 제가 말씀드렸던 그 이재명 지지자들 중에 그런 얘기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멘탈이 갑이다. 멘탈이 갑이면 나토 정상회의 가야죠. 핑계는 참 좋죠. 핑계 없는 무덤이 어디 있습니까? 국내 현안에 집중하겠다. 중동 정세가 어떻다. 그래서 나토 정상회의에는 불참하겠다. 못 가는 거죠. 멘탈이 무너지는 겁니다. 거기 가서 그런 개망신을 당하는 사람이 대놓고서 그렇게 무시하고 손가락질하고 일부러 그냥 통역사한테 대통령 아니에요? 이러고 하는데, 사람이 이제 거기서 버틸 수 있다면 저는 그 멘탈 인정한다고 며칠 전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만약에 이재명 당선자가 또 나토 정상회의도 참석하고 또 그런 거 겪고 그럼에도 꿋꿋하게 자기가 할 걸 한다. 그러면 제가 그 멘탈을 인정하겠는데 택도 없는 얘기고요. 이재명 당선자는 멘탈이 좋다라고 하면 그것도 사기예요. 그냥 멘탈 좋은 척하는 그런 게 있어요.
아무튼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재명 당선자는 이제부터 시작이다. 과연 이재명 당선자가 버텨낼 수 있느냐, 얼마만큼 버텨낼 수 있느냐. 지금 물론 뭐 개딸들이 쉴드 쳐주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 이재명 당선자를 쉴드 쳐주는 세력 중에서 가장 큰 세력은 중앙방송이죠. 그게 가장 강력한 쉴드입니다. 그것 때문에 개딸들도 형성된 거라고 저는 봅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이 있고요. 지금은 참 희한한 걸 제가 겪고 있는데, 이제 오래 살다 보니, 저도 이제 오래 산 편이죠. 저보다 오래 사신 분들 많지만, 저도 오래 산 편인데, 오래 살다 보니 참 제가 처음 겪는 일이라는 게, 이게 뭐냐면, 지금은 가짜 대통령하고 진짜 대통령 둘이 있는 상황이에요. 저는 이거 태어나서 처음 겪었어요, 우리나라에서. 가짜 대통령 이재명 당선자 있고, 진짜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있잖아요. 이게 진짜 대통령입니다. 진짜 대통령은 지금 어떻게 막 재판을 받고 있어요. 대통령 권한도 상실한 채. 참, 저는 뭐 태어나서 우리나라에서 오래 살면서 이런 일은 처음 겪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한편으로는 궁금하기도 해요. 이게 과연 어떻게 결말이 나올까? 저는 뭐 당연히 좋은 쪽으로 결말이 나온다고 보는데, 아무튼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런 결말이 나게 될까? 저는 참 궁금한 면도 있고, 참 희한한 상황입니다. 예전에 우리 할머니께서, 돌아가신 할머니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어요. 우리 할머니가 그렇게 무슨 비합리적이거나 뭐 그런 분이 아닌데, 판단력이 흐리시거나 뭐 그랬던 분이 아닌데, 제가 살아생전에, 할머니가 살아생전에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는데, 당신이 어렸을 적에, 당신이 한 10살 되셨을 적에 동네에서 개를 기르던 집이 있었는데, 그 개가 늙었다고 그 부잣집이었는데 그 개를 쫓아냈다던가 그랬대요. 실제로 들었던 얘기입니다, 할머니한테. 저는 지금도 그 진위는 참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데 라는 생각은 있지만, 어찌됐건 우리 할머니가 그렇게 뭐 허튼 소리 하는 양반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우리 할머니 말씀이, 그 개가 집에서 쫓겨나고서 며칠 안 돼서 그 집 딸이 결혼을 하게 되는데, 시집을 가게 되는데, 그 결혼식 하는 그 혼례식이라고 그랬죠, 예전에. 거기에 그 개가 그 딸로 둔갑을 해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딸이 둘이 있었다는 거예요. 똑같이 생겼더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할머니가. 참 믿기 힘든, 정말 믿거나 말거나 한 이야기인데, 저는 그게 우리 할머니가 그렇게 허튼 소리를 하시는 분이 아니었는데 그런 말씀을, 그래서 제가 여러 차례 물어봤죠. 진짜요, 할머니? 그랬더니, 그 진짜 그랬다고 이제 그런 말씀을. 저는 이제 뭐 그걸 참 지금도 미스터리한 얘기로 기억하고 있습니다만은, 진짜 믿거나 말거나 한. 걔가 그 앙심을 품고, 이제 옛말에 동물도 오래되면 영물이 된다, 이제 뭐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 개가 늙어갖고 뭐 그렇게 복수하러 나타났다, 뭐 참 희한한 얘기였는데, 이제 그 말씀이 기억이 날 정도로 지금은 가짜 대통령, 진짜 대통령이 둘이 존재하는 시대예요. 자, 과연 이 시기가 얼마나 계속될지. 정말 가짜가 진짜 행세를 하고 있고, 진짜 대통령은 지금 막 재판도 받고 막 내란 수개로 몰려가지고, 참나. 물론 이제 뭐 많은 그 국민들이, 젊은이들이, 또 어르신들이 윤석열 대통령 재판하는데도 이제 많이 모여서 대통령을 응원하고, 또 얼마 전에 영상에서는 대통령이 저 사람들 좀 보게 기자분 좀 비켜달라, 이제 이런 영상도 있었고요. 아무튼 뭐 지금 윤어겐을 외치는 젊은이들이 지금 전국 방방곡곡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죠. 지금 뭐 서울에서는 뭐 점점 새해가 불어나고 있고요. 그런 희한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가장 큰 역할, 큰 핵심적인 힘을 발휘한 곳이 어딜까? 이 머리 좋은 웃구는 말이죠.
그거는 방송국의 힘이라고 봅니다. 사람들은 이제 조중동을 얘기하는데 조중동 신문의 시대는 지난 지 오래됐어요. 제가 한 20년 전에 20년 전만 해도 그때 벼룩시장 뭐 이런 가로수 이런 뭐 그 무가지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공짜로 나눠주는 신문들이 생겨나가지고 거기 이제 광고 잔뜩 실려 있고 기사도 있고 지하철 타면 전부 한 사람씩 그 무가지니까 그러니까 공짜 신문이니까 그걸 집어와가지고 다 보고 그랬어요. 20년 전만 해도. 그 뒤로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그 신문들은 없어졌어요. 이제 아예. 한동안은 그 신문이 엄청난 수익을 올리고 그 신문사들이 벼룩신문이니 뭐 이런 신문사들 가로수니 예, 사람들이 전부 보니까요. 그 신문을.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는 신문의 힘이 어마어마했죠. 거기서 정점을 20년 전에 정점을 찍고 지금은 아예 없어졌어요. 조중동을 그 신문의 시대는 지나간 지가 한참 됐기 때문에 저는 조중동의 역할은 물론 아직도 힘이 있어요. 노인네들은 신문을 보니까. 그렇지만 조중동은 지금 중앙방송국에 비하면 뭐 힘이 워낙에 미약해서 예, 방송국의 힘이 지금 네, 방송국에 늘 말씀드리지만 방송국의 힘도 빠져가고 있지만 아직은 그 힘이 워낙 거대했었기 때문에 지금 이 가짜 대통령을 만들어낸 선관이나 뭐 여러 가지 그 연합해서 그 야당이나 뭐 그때 당시 야당 국회의원들 연합해가지고 부정선거로 당선된 국회의원들 뭐 이렇게 해갖고 그 소위 윤석열 대통령이 적대 반국가 세력이라고 부르던 그 세력들이 연합해가지고 지금 가짜 대통령을 만들어냈는데 거기서 저는 가장 중요한 역할, 가장 핵심적인 역할, 가장 큰 힘을 발휘한 것은 방송사라고 봅니다. 그 방송사는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느냐? 결국 대통령을 만들어내는 것은 국민의 한 표 한 표가 모여서 대통령을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 표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게 방송국이거든요. 거기서 거짓 조작 방송을 해서 1.23 계엄 이후에 광화문에 모인 정말 어마어마한 인파를 마치 탄핵 찬성 집회에 모인 인파처럼 포장해서 보도하기도 하고 아예 그 많이 모인 사람들을 전혀 보도하지 않고 이런 방법으로 국민을 속여서 그 국민을 속이는 다수를 속여야 되잖아요. 국민 한 사람을 속이는 게 아니라 다수가 표를 저쪽으로 그러니까 이재명 당선자에게 찍도록 유도한 게 방송사고 그 다음에 부정선거에 대해서 이슈를 계속 누르는 게 만약에 방송사가 없었다면 선관위는 벌써 털렸습니다. 제가 보기에. 근데 방송사가 계속 쉴드를 쳐주는 거예요. 그런 보도는 안 하고 안 하는 거를 벗어나서 거짓 그 내용을 만들어서 그거를 방송을 하고 그런 방식으로 쉴드를 쳐가지고 선관위도 아직도 살아남아 있고 아직도 저렇게 부정선거를 하고서도 멀쩡하게 실수다 이러고 있고 예. 실수가 아니라 그 황교안 전 총리가 말씀하셨지만 그것은 부실 선거가 아니라 부정 선거다. 그러니까 선관위는 자꾸 실수다, 부실 선거다라는 주장이에요. 자기들이 실수를 했다, 미안하다, 좀 부실한 면이 있었다 이런 건데 아니라는 얘기죠. 그럼 의도적으로 부정 선거를 한 거다. 이제 황교안 전 총리의 말이 맞습니다. 제가 보기엔 애매한 부분이죠. 그 표현에 따라서 정확한 지적이시고요. 제가 보기에. 이제 그런 게 가능하게 한 근원적인 힘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방송사들의 그 언론, 방송 언론. 조중동은 거기에 비하면 거기도 한 일조를 했지만 방송사들에 비하면 미약한 힘이고, 예, 방송사들이 늘 말씀드리지만 그런 어떤 어제도 이제 제가 뭐 고양이 얘기도 했지만 그런 방식을 통해서 거기서 이제 이 가짜 대통령을 만드는데 가장 큰 힘을 발휘한 것이다. 이게 핵심을 알아야죠, 우리가. 이 머리 좋은 웃구는 이제 좀 보니까 알겠어요. 어디가 과연 가장 핵심이냐. 만약에 전쟁이 났으면 핵심부터 타격을 해야죠. 근데 이건 전쟁이니까, 소리 없는 전쟁이니까, 총칼 없는 전쟁. 그럼 저쪽 세력에서 가장 핵심되는 부분은 어디냐? 저는 MBC, JTBC, JTBS인가?
예, 뭐 그리고 이름도 잘 기억이 안 나요. 저는 KBS 이런데 이런 데가 가장 저쪽 적대 세력의 핵심구다. 거기서 가장 큰 힘이 발휘되고 있다. 저 반국가 세력 중에 가장 큰 힘을 발휘하고 있는 곳은 그 방송사들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전쟁은 그런 거예요. 저쪽에서는, 그러니까 이쪽 아군 진영에서는, 우군 진영에서는 그걸 파악하기조차 어려워요. 어디가 핵심이야? 잘 숨겨놓은 거죠. 숨겨놓은 게 아니라 그걸 파악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입법부가 제일 문제네? 국회의원들이 거기서 뭐 다수의 200명에 가까운 국회의원들이 거기서 힘을 쓰고 있으니까 거기가 핵심이구나. 이렇게 착각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선관위가 핵심 문제구나? 아닙니다. 제가 보기엔. 방송사들을 먼저 만약에 타격할 수 있다. 마치 트럼프가 지금 이란의 그 핵시설을 벙커버스터로 폭격을 했듯이 만약에 우리가 방송사를 타격할 수 있다면 이 전쟁은 쉽게 끝날 수 있습니다. 제가 보기엔. 그걸 우선 이 아군 진영이 알아야 돼요. 그거 알기가 쉽지 않아요. 이 머리 좋은 웃군이 말씀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